소개해드릴게요. 심석고등학교의 교감 변영남 선생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직접 초대해 인사 주셔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영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도 올해 처음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심석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의 주변은 어땠나요? 예, 제가 심석고등학교를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기원전에 다녔었거든요. 좀 상당히 오래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변한 것도 있고 좀 변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수동에서 통학을 했는데 이게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해가 긴 여름에는 버스 타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게 낫겠다 해서 친구랑 같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건 여기가 주변이 전부 그야말로 농어촌 지역이라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학생들이 대민 지원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3 때도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이제 이런 대민 활동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가 수능 시험장으로도 이렇게 쓰지만 그때는 수능 시험을 보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했어요. 전날 전부 모여가지고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태워서 여관에 가서 잠을 자고 시험을 보고 이제 그런 점은 지금하고 또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 그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창 시절에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다닐 때는 그래도 우리 학교가 주변에서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알려져서 홍천이라든지 가평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여기 주변에서 자취 내지는 하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오시면 주변에 이렇게 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잘 아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방을 구해러 다녔던 생각 이런 것들이 납니다. 네. 혹시 소소한 일탈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있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선생님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가장 많았던 게 이제 그런 영화 보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동시상영이라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두 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데 약간 또 19금 같은 성인 영화들도 같이 이렇게 동시상영을 해주기 때문에 네.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걸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경제 전공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경제 과목이 저희 지금 2학년부터 생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꿀팁 알 수 있을까요? 경제 공부. 이제 경제하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뭔가 관심은 있지만 또 쉽게 이렇게 선택하기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접해보면 좋겠고 요새 경제신문이 계속 와요. 그래서 학년부 자율학습실 앞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오면 갖다 놓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확대시켜 보는 것도 경제를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어떤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경제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혹시 오늘의 금리는 알고 계신가요? 오늘 금리요? 네. 지금 은행을 안 가봐서 4%나 한 5.5%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나요? 제가 오늘 한국중앙은행 기준 금리를 찾아봤을 기준 때는 금리는 3.5%. 제가 높게 봤네요. 그러면 저희 자기백 준비했는데요. 네. 하나를 뽑으시면 저희가 이 맞는 선물을 드리는 걸로. 다양한 거 준비를 하셨네. 손이 안 들어가.
자, 제가 뽑은 선물은 최고가 나왔습니다. 양궁 세트가 되겠습니다. 와. 컬러풀한 양궁 세트. 야, 너무 멋지네요, 이거. 야. 촬영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준비했는데 아우. 카네이션.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학교를 힘써주시는 교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신석고등학교 스승의 날 기념상 출연해 주시게 된 김선철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심석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김선철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릴 건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선생님도 학생이시던 시절 있으시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은 학창 시절 추억 있으시면? 저는 일단 공부했던 추억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일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자율학습을 이제 의무적으로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전학을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전체가 다 자율학습을 빼고 이제 도망을 갔던 그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두려움에 떨고 등교를 했는데 이제 다행히 담임 선생님께서도 큰 꾸지람도 없이 이제 눈 감아 주셨던 아마 이제 그때도 다 같이 행동했다는 거에 좀 좋게 봐주셨던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 수학 관련된 질문도 몇 개 드려볼 건데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도. 수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처음 받았던 성적이 5등급일 정도로 그냥 평범한 수학 성적이었는데 이게 오기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목표로 한 달에 한 1000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걸 목표로 그때 그냥 오기를 부려봤는데 그러고 나서 수학 실력이 확 이제 늘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수학을 선택했다기보단 수학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된 그런 이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수학이 좋다. 벽이 느껴지네요. 다 어려워하니까 이거라도 좀 잘해보자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수학 공부 팁 한번 수학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저도 그랬지만 한 달에 1000문제씩 푸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한 좌절감을 심어줄 것 같아서 한번 비유를 좀 들어보면요. 혹시 이제 갤럭시 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바꿀 때 갤럭시를 쓰시던 분은 아이폰을 바꾸게 되고 아이폰을 쓰시던 분은 갤럭시를 바꾸게 된다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럼 처음 쓰게 되는 그 휴대폰에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기능을 잠깐 사용하고 말면은 사실 매번 새로 적응해야 되고 휴대폰 쓰는 게 어렵고 그래서 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휴대폰이 익숙해지고 내가 편해지려면 많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사실 처음에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풀기 싫고 보기 싫은 게 맞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 또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고 내가 그거를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과정이 좀 많아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력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제가 좀 1000문제를 풀면 됩니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자주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요. 이제 상품을 위한 간단한 게임 같은 걸 하나 해볼 건데요. 3학년 수학 선생님이시지만 2학년 기하 수업도 한 번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기하학적인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줄자뽑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줄자뽑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줄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저희가 만약에 7cm 이렇게 아. 했으면 안 보고 7cm를 뽑아주시면 되는. 해볼까요? 해볼까요? 한 9cm? 정확히 9cm여야 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mm까지? 2mm까지. 네. 조금만 더. 스탑. 오! 오! 반올리면 안 되나요? 실패하셨으니까 뽑으셔야 돼요. 이거 혹시
물고기 슬리퍼 나오고 막 그런 건가요 혹시? 뽑아보시면 아십니다. 손이 크다. 프린세스 공주 세트. 저희 착용샷 한번. 이렇게. 이런 됐나요? 네, 한번 카메라 보고 포즈 공주스럽게 한번. 아, 그거 공주스럽게. 지금까지 수학 과목 담당해주시는 손철쌤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스승의 날 영상이니까 또. 아. 맞으면서 이거 뭔가 그 생일 축하받은 느낌인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선생님은 바로 미술 김지훈 선생님이십니다. 와, 먼저 심석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석고등학교 1학년 미술교과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릴 건데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 하면은 제가 대학교를 붙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거의 재수를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수시에 붙게 돼서 대학을 딱 붙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 과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술교과 선생님들은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저 어릴 때부터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3살, 4살 때부터 어린이 미술학원을 꾸준히 다녔었고 그때부터 꿈은 계속 쭉 미술 쪽이었습니다. 화가였고 디자이너였고 막 이러다가 고등학교 때 좀 진로를 고민하다가 좀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미술교사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예. 여기 심석고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저도 1학년이에요.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심석고만의 특별한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저희 학교는 이런 게 좋다. 우선 급식이 맛있다는 거. 아. 중식이 되게 맛있습니다. 맞아요. 맛있고요. 또 3월 달에 정문 앞에 있는 벚꽃나무에서 다 같이 학생들하고 사진 찍었던 게 굉장히 큰 추억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퀴즈가 네. 남아있는데요. 근데 다른 선생님과는 다르게 네.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시니까 네. 1분 안에 캐리커처 그리기를 네네.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저를 기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면 약간 욕먹을 것 같은데?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도 되냐고. 30초 남았습니다. 완전. 못 그리셔도 네. 학생들이 이해해 줄 거예요. 그쵸. 이해해주시겠죠? 네. 기대 중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면에다가 공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괜찮은데요? 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에게 선물을 아유, 그만 찍어주세요. 1분 안에 그리셨지만 네. 퀄리티가 네. 퀄리티가 조금은 네. 떨어지지 않나.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뽑기를 준비했습니다. 뽑기를 상품도 있나요? 네, 상품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 막 공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잘 뽑으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네, 뽑아주세요. 좀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제발 아래 거 요걸로 하자. 통닭 세트. 통닭 세트. 통닭 세트. 통닭 세트 뽑으셨습니다. 모자예요? 저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갈 텐데. 아니에요, 선생님 사이즈 딱 맞으실 거예요. 근데? 오!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카메라 보고 포즈 한번. 귀여운 표. 하나, 둘, 셋.
네, 이거 네. 이제 이 상품은 가셔도 됩니다. 가져도 된다고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촬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할 선생님은 영어를 담당하고 계신 최지훈 선생님이십니다. 심사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훈입니다. 영어 교사이고요. 지금 1학년을 가르치고 있고 1학년 7반 담임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승의날에 맞아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이벤트들은 사실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지금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학교에서 잡아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였고 밤 10시, 11시까지 야자하는 그런 일상을 이제 보냈었는데 물론 이제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같은 이런 이벤트가 뚜렷한 날들도 이제 축제 같은 날들도 당연히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거기서 했던 역할들도 있고 근데 사실을 기억을 해보면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그 소소한 순간에서 오는 일상의 즐거움들이 가장 크게 미소 짓게 하는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야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농담 따먹기를 했다던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굉장히 일상적인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법한 일들이 다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는 즉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과목 선생님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진로를 늦게 정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정했고 그래서 이제 4대에 갈 생각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사실 음악평론가 쪽으로 이제 좀 가고 싶었었는데 대학 입학원서 쓸 때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또 실제로 내가 선택할 것이 나에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서 인문학부로 지원을 했고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지금 배운 전공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이제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또 그나마 학창 시절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었고 잘했던 과목이었던 영어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과목들과는 다른 조금 더 일종의 애정이나 자부심 같은 게 조금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 생각을 했고 교사의 꿈을 또 그때부터 꾸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고백하자면 학생들과 무언가를 하고 싶다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 단순하게 직장을 구하는 그런 내 자신을 위한 진로로 생각을 그때는 이제 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저희가 입학하기 전에 공연강에서 노래를 부르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안 불러주시면 여기서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가면 한번 쓰고 한 소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어요.